그러면 무한 등비급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 R이 0부터래. 1부터죠. 1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에 등비수열 자체가 AR의 n-1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당연히 무한 등비수열이고요. 예. 계속 더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무한 등비급수가 되는 거예요. 무한 등비급수. 이 형태가 무한 등비급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원칙대로 가야죠. 무한급수에서 배운 내용대로 우리가 전개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n항까지 합을 구하랬죠? n항까지 합. 그게 SN이니까. n항까지 합을 구해보세요.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잖아요. 어떻게 되죠? 공식이 1-r 분의 첫째 항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A를 이렇게 곱해줄 거고요. 뿌려서 적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1-r분의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이게 SN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라고요.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하는 케이스가 언제냐라는 이야기죠. R의 n제곱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의 개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R의 n제곱일 때 얘가 수렴하는 케이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구별해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어디로 수렴? 0으로. 근데 1일 때는 1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봅시다. 그럼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그 앞에 뭘 곱해도 뭐가 남죠? 0. 그러면 남는 게 뭐죠? 1-r분의 A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R이 1이에요. R이 1이어버리면 첫째 항,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죠. R이 1일 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첫째 항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그러면 n번째 항도 A. 다 더하면 NA. 그리고 거기다 리미트 취해버리면 A가 0이 아닌 이상 발산하게 돼 있죠. 양의 무한대라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A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1일 때는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의 값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조건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 조건밖에. 그래서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극한값이 바로 얘가 된다. 무한급수의 합이 얘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R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N이죠. N이 1부터죠. 갑자기 이게 저게 나왔죠. 이항계수, 이항정리하는 식이 나와버렸어. 무한대까지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나와볼게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얘가 등비수열이죠. 그리고 무한대까지니까 무한 등비급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무한 등비급수면 우리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따지려면 무한급수. 무한 등비급수도 무한급수죠. 맞습니까? 네. 수열만 등비수열로 주어진 거지 무한급수는 맞잖아요. 그럼 무한급수라는 건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취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n항까지 합을 안 구해버린다고. 그냥 r만 봐버리는 거야. r이 얼마죠? 5분의 3. 이 범위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무한급수는 뭐 한다고요? 수렴해요.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1-r분의 첫째 항이라는 건 여기다 1 넣어준 거니까 5분의 3 여기로 수렴한다. 이렇게 알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 등비급수에서 이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안 해놨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이런 급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취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공비 R만 봐서 공비 R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 무한급수는 수렴하는 거고 그 수렴값이 1-r분의 첫 번째 항으로 가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때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3의 n-1제곱 이래 볼까요? n-1제곱. 그럼 등비수열이고 급수 무한 등비급수 알아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무한 등비급수는 n항까지 합 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지. R이 2분의 3이죠. 범위 벗어났죠. 그럼 이 무한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수렴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알아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무한 등비급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순환소수. 순환소수의 얘를 활용합니다. 순환소수. 그 다음 또 활용하는 게 이제 도형에다가 활용합니다. 도형.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 도형 관련 문제. 지금까지 수리 나형. 그게 이제 A형으로 왔잖아요. 수리 나형에서는 제가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2005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대수능까지죠. 2005학년도부터 13학년까지 몇 개년이라 했어요? 9개년. 27번에다 예비 시행 한 번 28번의 시험이 있다고요. 28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네. 수리 가형은 한 문항이 빠져 있어요.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B형 학생들은 한 문항이 빠지겠지만 A형 학생 입장에서 28문항이나 있다고요. 이 문제가. 예. 그래서 이런 도형에서 이제 무한 등비급수. 그러니까 도형이 닮은 형태가 있고 안 닮은 형태가 또 있어요. 근데 도형이 점점 뭐 줄어들어 간다든지 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때 뭐 길이가 어떻게 변할 건지 아니면 넓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더해 나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도형과 연결시켜가지고 무한 등비급수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돼 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먼저 이 순환소수에 관련된 거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두 문항 출제됐어요. 순환소수를 배운 지도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중학교 때죠. 언젠가 쉽죠? 예? 여러분들이 벌써 고3이라니, 그죠? 많이 늙으셨죠? 예? 꽤 드신 거야. 그죠? 예. 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그 애띤 모습과 고3 딱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폭삭 늙어 있죠.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 예.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순환소수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얘를 통해 가지고 보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0.12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 이게 어떻다라는 거죠? 예? 예? 0.121212 이렇게 나간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x라고 놔버리는 거예요. x. 그리고 이 순환 마디만큼을 갖다가 뒤에 있는 거를 이 x에다가 얘가 정수 부분으로 오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러려면 얼마를 곱해버리면 되죠? 100. 그래서 100x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100x. 100x라면 12.121212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100x에서 x 빼면 얼마죠? 99x. 그리고 소수점 아래는 다 똑같잖아요.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없어질 거고 12에서 0 빼니까 얼마? 12. 그래서 x를 99로 나눠서 99분의 12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면서 약식으로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점 찍혀 있으면 9, 점 찍혀 있으면 9, 그리고 소수점 만났다 분해, 그리고 점 무시하고 짝 적어주고 끝. 그죠? 네.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런 형태 고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순환소수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어떤가요? x가 만약에 0.123 여기 23 찍혀 있는 거. 이런 건 어떨까요? 예? 이런 건 어때요? 예. 이거를 갖다가 x를 0.1, 23, 23, 23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10배를 해줘요. 그럼 10x 하면 이 순환되는 것만 소수점 아래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10배를 해. 그럼 1.2323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여기까지 할 거니까 몇 배를 해요? 1000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23.23, 23, 23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래서 빼버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990x가 123에서 1 빼준 게 되죠. 그리고 990으로 뭐 할 거예요? 나눠버리겠죠. 990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는 모습을 잘 보시라고요. 점 있죠? 9. 점 있죠? 9. 점 없죠? 0. 소수점 만났죠? 분해. 점을 무시하고 숫자를 적어요. 123.
그 다음에 점 있는 거를 빼고 숫자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냥 순환소수를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면 왜 이런 순환소수가 무한 등비급수와 연결되는 거냐? 쪼개보세요. 얘가 0.1인가요? 플러스 0.023 플러스 0.00023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가죠. 여기서부터 뭐란 얘기죠? 무한 등비수열이죠. 여기서부터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 무한 등비급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 때문에 나오는 건데 실제 순환소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했던 이런 빨리 바꾸는 방법 요거만 좀 익히고 있으면 그 순환소수가 나왔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순환소수 나왔다 별표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거죠. 극복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예, 그래도 순환소수가 무한등비급수에서 응용되는 사례고 무한등비급수로서 응용되는 사례니까 뭐 요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순환소수를 정복해야지. 그래서 중학교 책 사가지고 한 이틀 순환소수를 다 읽고 앉아 있지 마시고요. 요거만 이해하시라고요. 요거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빨리 바꾸는 연습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순환소수에 대한 건 이거고요. 도형에 관련된 거로 한번 찾아보죠. 도형에 대한 거. 도형.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닮은 도형이 있고요. 예. 닮지 않은 도형이 있습니다. 예. 닮은 도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예전에는요, 이게 그 2005년도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풀었어요. 첫 번째 항 구해요. 이래저래 무조건 첫 번째 항은 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구해요. 등비수열일 거다라고 가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줘야? R 곱해주면 1로 가는 거니까 얘를 이걸로 나눠버리면 R이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그냥 추론 1-R분의 A다 이렇게 갔었어요. 예. 초창기 때는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등비수열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그런 도형들을 어떤 넓이라든지 길이를 다 더하래. 감당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문제를 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무한 등비급수를 배운 다음에 연결돼서 나온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그 일반적인 문제집 같은 데를 보면 첫 번째 항은 의미가 없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뤄서 가는 거예요. 규칙을 보면.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무한 등비급수의 개념을 갖다가 이용하고 첫 번째 항은 따로 더해줘야 되죠. 이런 문제가 일반 문제집에는 있는데 지금까지 28문항 나왔다고 그랬죠. 28문항 전부 첫 번째 항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네, 도형 자체가.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전부 이런 식으로 풀었었어요. 이 방식은 도형이 닮았나 도형이 안 닮았나 상관없죠. 첫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이건 등비수열을 이뤄서 나갈 것이다 라고 추론이 되니까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문제에 나오는 도형들이 하나같이 닮은 도형을 띠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요령이 생겨버리는 거죠. 어떤 이제 도형이 닮았다라는 얘기는 도형의 닮은 비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닮은 비. 닮은 비가 만약에 m 대 n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길이라는 거는 길이의 비는 이걸 m 대 n이라면 1대 m분의 n으로 놔줘도 똑같죠. 비가. 길이의 비도 1대 m분의 n이 돼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이를 1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길이는 n분의 n배가 돼버린다고요. 어떤 길이가 만약에 10이었다라고 하면 10 곱하기 n분의 n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버리죠? 공비가 돼버리는 거죠. 공비가. 그러니까 닮은 비와 길이의 비는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넓이의 비는 실제 어떠죠? 넓이의 비는 제곱이 돼버립니다. 1대 m제곱분의 n제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넓이를 S1이라고 놨다. 그럼 그 다음 넓이에다가는 요만큼 곱해준 거니까 얘가 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공비가 되는 거죠. 공비. 그러니까 이런 닮은 비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어 나가더라 이거죠.